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습관,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대학원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과 학습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 메타버스 공간 개발, AI 및 메타버스 관련 강의 등을 하고 있고 통계 분석 관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대학원생이 되면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하시게 됐는데 바로 논문 준비와 프로젝트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논문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까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첫 번째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 분석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 연구, 최근 방향, 그리고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분야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진다면 대표적으로 선행 논문 3개를 선정하셔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행 논문 3개는 서론을 어떻게 쓸지, 이론적 배경은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 그리고 연구 방법들은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여진 선행 논문 3개는 굉장히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나 참여자를 파악하시는 게 용이합니다. 또는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그 프로젝트 안의 데이터에서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상의해서 교수님을 교신 저자로 함께해서 논문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하시고 논문을 작성해 나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나가려면 이미 내가 써놓은 논문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술대회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연구 초록 정도만 이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논문에 대해서도 학술대회를 준비하여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교수님과 이제 의논해서 학술지 선정을 하고 논문을 마무리를 해서 학술지 투고를 하실 텐데요. 학술집을 일정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를 잡아놓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을 수정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일도 있을 텐데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진행하면서는 가장 먼저 교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을 때 아마 제안서 같은 부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제안서들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관련 논문이나 책, 영상 등을 참고해 보시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실 겁니다. 논문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이 대학원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제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대학원 공부는 마라톤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대학원 공부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고 본인이 지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그렇게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뿐만이 아닌 목적을 항상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학창 시절부터 입시 위주의 공부 방법을 하면서 이 공부 방법이 나한테는 재미가 없고 근데 나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누구나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빅데이터나 AI가 확장되는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자신의 학습을 평가받을 수 있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쓰기라고 하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나 목적을 글로써 서술하면서 파악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주제 논문 및 사례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컨퍼런스에 직접 가서 현재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서 내가 저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를 눈으로 가시화를 하시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과 목표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대학원생들과의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거나 다가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해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장학금, 특강이나 멘토링, 공모전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원의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장학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소서를 그럼 써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학금별로 질문이 다 다르기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장학금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문항별로 유기적인 스토리를 갖춰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갖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4개의 질문이 있으면 4개의 질문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공부한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내 전문성을 계속해서 탐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논문을 썼던 주제라던가 참여 프로젝트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은 당장의 키워드로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그 연구들이 어떤 연구였는지에 대한 키워드로 카테고리화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전문가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성균관대 대학원 학생 스토리 특강 연사로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초등학교의 메타버스 공간 개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해가면서 교사 연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성 높은 활동을 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전으로서 활동성을 높여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항상 떨어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더 이상 응모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합격했네? 성공했네? 라는 성공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전해 보시길 바라는 게 바로 학교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SNS를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팔로워를 해놓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나의 노력을 가장 줄이고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드려도 결국 자신이 스스로 추진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추진력을 가지고 활동에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넘겨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거를 습관화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내 전공이랑 관련 없는데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메타버스는 논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포토샵도 이용을 하고 미리 캔버스도 이용을 하고 다양한 디자인적 감각을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양한 무기를 쥐고 있다면 내 논문이나 내 연구 프로젝트 경력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도움이 되는 경험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생으로서 주요적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게 학교 실험 참여자 모집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실험 참여자를 모집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가 실험 참여자를 한 번도 모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미리 실험 참여자로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모집하나를 가장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이 강연장에 서 있는 계기가 되었듯이 프레지던트 리스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지던트 리스트는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앞으로 성공할 학생입니다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큰 통로로서 작용하기 좋아서 이 부분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술 정보관, 정보 활용 및 통계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적인 논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논문 작성법 같은 경우를 많이 배울 수 있기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CV를 미리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추후에 내가 지원서를 당장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활동들이 뭐가 있었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만드실 때
꼭 증빙 자료도 함께 폴더에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